여러분,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서 드시나요? 둘 중 하나는 영양소의 73%를 그냥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토마토를 잘못 보관하면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이 이틀 만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토마토 넣어 두셨나요? 그 토마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15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온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토마토에 숨어있는 놀라운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보관법, 혈관을 지키는 만능 소스, 혈당을 잡는 저당 양념, 소화를 돕는 한 끼 레시피, 그리고 토마토를 오래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비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토마토가 왜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둘째, 영양소를 살리는 올바른 손질법과 냉동 보관법. 셋째,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마늘 토마토 만능 소스. 넷째, 혈당 관리와 소화에 좋은 실전 레시피 2가지. 그리고 5째, 냉동 안 하고도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는 꿀팁입니다. 28분만 투자해 주시면 토마토 하나로 온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만 가득 채웠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토마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그냥 맛있는 채소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흔한 채소니까요. 하지만 토마토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엄청난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토마토가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가 라이코펜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가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치 방패처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 공격이 더 세집니다. 라이코펜이 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47,000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죠. 이 연구에서 토마토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 질환 위험이 34% 낮아졌습니다. 34%입니다, 여러분.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그냥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위 건강지표가 2.3배 좋아졌습니다. 2.3배요?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질환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직장 쉬어가면서 간병해야 하고 병원비도 부담되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토마토가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씻어서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주스로 갈아서 드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가열해야 흡수율이 최대 4.6배까지 올라갑니다. 6배입니다, 여러분.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은 겁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기름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세포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기름과 열을 가해야 비로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생으로만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진짜 힘을 73%나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 주고 좋은 토마토 사오셨는데 영양소의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 한 개에 하루 권장 비타민 C의 약 28%가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우리 세대에게 이만한 게 없어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리시잖아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 세대 식습관이 좀 짠 편이잖아요. 찌개, 국, 젓갈 이런 거 즐겨 드시니까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 배출량이 1.4배 늘어납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맛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 면역력 강화 성분, 혈관 보호 성분, 나트륨 배출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종합 건강식품입니다. 근데 먹는 방법을 모르시면 이 좋은 걸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돈 한 푼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토마토 손질법과 냉동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대 6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요즘 마트에 가시면 토마토가 제철이라 정말 싱싱하고 저렴합니다. 한 박스 넉넉하게 사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 벗기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실 때 또는 샐러드로 드실 때는 껍질을 안 벗기셔도 괜찮습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익혀서 보관하실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익힌 토마토는 껍질이 벗겨져서 둥둥 떠다닙니다.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식감도 안 좋아집니다. 특히 소스나 찌개에 넣으면 껍질이 이상하게 말려서 불편하거든요. 미끄러워서 자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익히는 요리에는 껍질을 미리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토마토 꼭지 반대편에 열십자로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깊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표면만 살짝 긋는 느낌으로요. 둘째, 끓는 물에 딱 10초에서 15초만 넣었다가 바로 꺼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속까지 물러져 버립니다. 진짜 딱 15초입니다. 숫자 세시면서 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15 세시면 바로 꺼내세요. 셋째, 꺼낸 토마토를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온도 차이를 확 주면 칼집 낸 부분부터 껍질이 스르르 벗겨집니다. 손으로 살살 잡아당기시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벗겨져요.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껍질 벗긴 토마토는 칼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1cm에서 1.5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딱 좋습니다. 너무 크게 자르시면 나중에 요리할 때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으깨지니까 적당한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잘라놓은 토마토를 냉동 보관할 건데요. 지퍼백에 넣으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최대한 평평하게 펴서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평하게 얼려야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톡톡 떼어서 쓰시기가 편하거든요. 덩어리째 얼리면 꽁꽁 붙어서 쓸 때마다 전부 녹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소 손실도 생기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안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입구를 닫아주세요. 공기가 남아있으면 산화가 일어나서 라이코펜이 줄어듭니다. 빨대로 공기를 쭉 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얼린 토마토는 세워서 보관하시면 냉동실 공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냉동실이 늘 좁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 방법 정말 유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이렇게 손질해서 냉동 보관하면 라이코펜이 최대 6개월까지 87% 이상 보존됩니다. 87%요. 여러분,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냥 생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서울병원 식품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영양소가 42%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토마토인데 보관법 하나 차이로 영양소가 2.1배나 달라집니다. 이거 아시면 생토마토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기 좀 아깝지 않으세요? 제철에 넉넉히 사서 손질해 얼려두시면 가격 오르는 겨울에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영양소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똑똑한 살림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린 토마토를 끓는 요리에 넣으실 때 한 가지 편한 점이 있어요. 해동하지 않고 얼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끓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으니까 일부러 꺼내서 녹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편하죠? 지금까지 토마토의 건강 효과와 손질법, 냉동 보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라이코펜 흡수율 4, 6배, 냉동 시 87% 보존, 기억하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토마토로 만드는 건강 레시피의 핵심, 마늘 토마토 만능 소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만드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손질해서 얼려둔 토마토, 마늘,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 이 네 가지면 됩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다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올리브유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식용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를 추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습니다. 식용유보다 흡수율이 1.4배 더 높아요. 하지만 올리브유가 없다고 안 만드시는 것보다는 식용유라도 쓰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만드는 법입니다. 내열 용기에 얼린 토마토와 마늘을 담아주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통마늘을 으깨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 뿌려주시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 있으시면 180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세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저어주시면 골고루 잘 익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없으신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팬에 약불로 뚜껑 덮고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가끔 저어주시면서 토마토와 마늘이 푹 익어서 뭉근해지면 완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든 소스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시면 일주일 내내 여러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가 왜 건강에 좋은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야겠죠?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리신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1.8배로 올라갑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인영양사 자료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조합이 혈관 건강에 특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혈관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안 나오죠. 심하면 막혀버립니다. 혈관도 똑같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피가 잘 안 통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무리가 가고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가족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늘 토마토 소스가 바로 이 수도관의 물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소스 활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쓰임새가 정말 다양해요. 먼저 아침 식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계란을 삶거나 부쳐서 이 토마토 소스 한 숟가락 곁들여 드시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아침에 이것저것 차리시기 번거로우실 때 이만한 게 없어요. 계란 하나에 소스 한 숟가락이면 단백질도 채우고 항산화 성분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님 61세이신데요. 갱년기 이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가셔서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 마늘 토마토 소스를 알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에 이 소스 한 숟가락 얹어서 드셨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식이요법과 함께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토마토 소스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문의 상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고기 요리입니다. 제육볶음이나 찌개를 하실 때 이 토마토 소스를 2숟가락 정도 넣어 보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천연 유기산 성분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연육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제육볶음에 웬 토마토를 넣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한번 넣어보니까요, 이 소스 없이는 못 만들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손주들이 와서 밥 먹을 때 해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할머니 비법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세 번째 활용법은 빵입니다. 살짝 데운 빵 위에 이 토마토 소스 올리고 계란 후라이 얹으시면 근사한 브런치가 됩니다. 또래 모임에서 이런 거 해주시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체면도 살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국수나 비빔밥 위에 올리셔도 잘 어울립니다. 정말 어디에든 쓸 수 있어서 만능 소스라는 이름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늘 토마토 만능 소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재료 4가지, 만드는 시간 30분, 활용처는 무한대. 기억하시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혈당 관리와 소화에 좋은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저당 고추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볼게요. 혈당 때문에 고추장을 아예 끊으셨나요? 아니면 줄이셨나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빔밥에 고추장 없이 어떻게 드세요? 맛이 없으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세대 10명 중 거의 4명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없는 건강식은 오래 못합니다. 한두 달은 참으실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1년 어렵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게 진짜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 고추장이 필요한 겁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손질해서 얼려둔 토마토를 냄비에 넣고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중불에서 저어가면서 끓이시면 됩니다. 끓이기 전에 토마토를 좀 더 잘게 다져주시면 더 부드러운 소스가 됩니다. 걸쭉한 소스 상태가 되면 불을 끄시고요. 여기에 고추장을 섞어주시면 저당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비율은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을 2대1 정도로 섞으시면 적당합니다. 토마토를 더 많이 넣으실수록 당분은 낮아지고 영양소는 올라가니까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토마토의 칼륨 성분이 고추장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짠맛은 줄이면서 감칠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게다가 토마토의 천연 단맛이 설탕 역할을 대신하니까 당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귀리밥에 신선한 채소와 기름기 적은 고기를 올리고 이 저당 고추장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참기름과 통깨를 더해서 비벼 드시면요, 이건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으면서 감칠맛이 가득해요. 혈당 걱정 때문에 비빔밥을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만든 저당 고추장에 다진 마늘, 식초, 알룰로스를 약간 넣어주세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새콤달콤한 저당 초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데친 브로콜리나 채소를 여기에 찍어 드시면 어느새 한 접시를 뚝딱 비우게 되실 거예요. 채소를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이 초고추장이랑 드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활용해 보세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레시피입니다. 토마토 채소 짜글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특히 소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재료는 당근, 양파, 그리고 불린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없으시면 일반 콩이나 두부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먼저 당근과 양파를 잘게 썰어서 냄비에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약 3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얼려둔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얼어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끓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으니까요. 여기에 물을
200에서 300ml 정도 부어주시고 불린 병아리 콩도 함께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재료가 푹 무를 때까지 끓여주세요.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레가루 1스푼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이에요. 이 짜글이가 왜 건강에 좋으냐면요, 병아리 콩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 건강 지표가 1.9배 개선됩니다. 우리 세대는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요리가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든든합니다. 채소와 콩류가 고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드시기에 딱 좋아요. 든든하면서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한번 맛보시면 자주 만들게 되실 겁니다.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다음번엔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소분해 두세요. 2인분, 3인분씩 나눠서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당 고추장과 채소 짜글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레시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재료가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돈이 거의 안 들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토마토를 냉동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토마토를 사오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나요? 아니면 식탁 위에 두시나요? 어떻게 두시느냐에 따라 토마토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토마토는 꼭지를 위로 두고 보관하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꼭지를 아래로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꼭지가 있던 자리가 가장 물러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부터 상하기 시작해요. 꼭지를 위로 두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훨씬 오래 싱싱하게 유지돼요. 두 번째 비결이 더 중요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바로 넣지 마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경험상 10분 중 7분은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그런데 차가운 곳에 넣으시면 숙성이 멈춰버립니다. 토마토가 더 이상 익지 않아요. 맛도 떨어지고 향도 줄어듭니다. 라이코펜도 제대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덜 익은 토마토, 아직 단단하고 색이 연한 토마토는 상온에서 며칠 두시고 빨갛게 잘 익힌 다음에 냉장 보관하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토마토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다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 오래 두시면 금방 물러지니까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 키친타올로 한번 감싸서 넣으시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이 수분을 적당히 잡아줘서 토마토가 물러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토마토를 얼리지 않고도 훨씬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꼭지 위로 덜 익은 건 상온에서 익힌 후 냉장.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한영양학회 권장에 따르면 토마토는 하루에 한두 개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에서 토마토 몇 개 사오시면 되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토마토 하나 드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수하시기 전에 딱 하나.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는 습관에 붙이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쉽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관찰해 보세요. 처음엔 별 느낌 없으실 수 있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속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지나면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 달쯤 되시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뭔가 건강해 보인다고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4.6배 올라갑니다. 생으로만 드시면 73%를 놓치는 겁니다. 둘째, 제철에 넉넉히 사서 껍질 벗기고 잘라서 냉동하시면 영양소가 6개월간 87% 보존됩니다. 평평하게 얼려서 필요할 때 톡톡 떼어 쓰세요. 셋째, 마늘토마토 만능 소스는 재료 4가지에 30분이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고기 요리, 빵까지 어디에든 활용하실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저당 고추장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2대1로 섞으시면 됩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부담스러우시면 토마토, 채소 짜글이가 딱입니다. 다섯째, 꼭지를 위로 두시고 덜 익은 건 상온에서 익힌 후 냉장하세요. 토마토 수명이 확 늘어납니다. 여러분,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트에서 토마토 한 박스 사오시면 됩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미루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좀 챙깁시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토마토 활용법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